이야기의 시작에서 우리는 시베리아의 한 감옥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많은 독일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소련은 독일 병사들을 포로로 잡아 탄광에서 밤낮 없이 일하게 했습니다. 비록 감옥의 경비가 그리 엄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포로도 탈출을 시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주변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가장 가까운 마을도 약 1만 4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령 포로가 탈출한다 해도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는 살아남기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 감옥은 거대한 눈의 바다 한가운데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포로도 이곳에서 탈출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죄수들 중에는 매우 영리한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 감옥에서 탈출해 아내와 딸에게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클레먼 포일이었고 이곳에서 25년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 절반을 이 감옥의 벽 안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탈출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클레먼에게 탈출할 기회가 생겼고 그는 석탄을 실어 나르는 화물 열차에 몰래 올라타 감옥을 탈출했습니다. 감옥 밖에서 그는 열린 하늘과 별들을 보며 기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열차가 멈췄고 그가 밖을 내다보았을 때 한 러시아 군인이 총을 겨눈 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카리먼은 체포되었고 교도소 탈출 혐의로 야외 독방에 갇히게 되었다. 날씨는 매우 추웠고 밤새 내린 비로 그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그는 몇 시간이 아니라 무려 이틀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다음 날 아침 교도소 간수가 그를 찾아와 독방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에게는 어떤 고문도 없었고 단지 동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만 들었다. 카리먼이 동료들에게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막대기와 몽둥이를 들고 매우 화가 난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탈출한 탓에 그들은 이틀 동안 굶어 있었다. 그제야 카리먼은 간수의 말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 동료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은 뒤 카리먼은 상황을 이해했다. 카리먼이 도착하자 다른 죄수들이 그를 공격했고 몽둥이로 심하게 때렸다. 그는 크게 다쳐 교도소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의사는 독일인 죄수였다. 카리먼이 의식을 되찾자 그는 의사에게 말했다. 나는 다시 교도소에서 탈출하고 싶다. 그에게는 어떤 고문도 없었다. 단지 그의 동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만 들었다. 카리먼이 동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막대기와 몽둥이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매우 화가 나 있었고 카리먼의 탈출 때문에 이틀 동안 굶어 있었다. 그제야 카리먼은 간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다. 거기에는 탄소의 농도가 매우 높아서 공기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고 그로 인해 암과 같은 위험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의사는 카리먼에게 마지막으로 이 교도소에서 탈출을 시도해보라고 말했다. 그 후 의사는 자신의 모든 따뜻한 옷, 신발, 그리고 필요한 물품들을 꺼내 카리먼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 군인들이 식량을 철로 근처에 숨겨둔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카리먼에게 자신의 안전을 위해 총 한 자루도 건네주었다. 사실 그 의사는 이 모든 물건을 미리 준비해 두었는데 자신도 그 호수에서 탈출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주일 전 그는 자신이 암 환자이며 카리먼은 도시락 상자를 받으며 살아남으면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전해달라고 했다. 어둠 속에서 카리먼은 다시 탈출했고 이번에는 기차 대신 걸어서 이동하기로 했다. 그는 밤새 걷고 아침까지 계속 걸었다. 누가 쫓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카리먼이 교도소에서 탈출했다는 사실을 아침에 알게 된 간수는 곧바로 의사를 찾아가기 위해 그의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간수가 도착하기도 전에 의사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였다. 그는 카리먼의 탈출 소식을 들으면 간수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간수는 러시아어로 말했다. 군인들은 카리먼을 찾기 위해 보내졌고 그를 반드시 살아서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며칠 동안 수색했지만 아무 흔적도 찾지 못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의 발자국이 사라져 추적이 더 어려워졌다. 결국 모두는 카리먼이 추위 속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간수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카리먼이 매우 영리하고 강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수색을 계속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편 우리는 카리먼을 볼 수 있다. 그는 눈보라 속에서도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교도소에서 탈출한 지 9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는 갑자기 개들이 짖는 소리를 들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자신 쪽으로 다가오는 썰매를 보았다. 도망치기도 전에 썰매는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 카리먼은 눈을 떴고 그 모든 것이 단지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그는 지난 9일 동안 계속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식량은 이미 다 떨어졌고 배고픔과 피로로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며칠 뒤 그는 굶주림으로 쓰러졌다. 몇 시간 후 깨어났을 때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물가의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조준했지만 너무 지쳐서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다. 물가에는 도망치기 시작했고 며칠 만에 살아남을 작은 희망을 얻은 카리머는 그 희망을 놓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뒤를 쫓았다. 하지만 달리던 중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고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적했다. 그리고 물개를 다시 발견한 순간 마지막 총알을 발사했다. 다행히 그 총알이 맞았다. 그 총알이 맞자 카리머는 기뻐했다. 이제 먹을 걱정이 없었다. 며칠 후 그는 배불리 먹고 다시 여행을 이어갔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고 사방은 눈뿐이었다.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혼잣말을 하며 캠프 장비로 계속 길을 확인했다. 총알이 물가에 맞자 카리머는 기쁨에 차서 환호했다. 이제 여행 중 먹을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다. 며칠 후 그는 배불리 식사를 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다시 긴 여정을 이어갔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완전히 혼자였고 사방에는 끝없는 눈밖에 없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신이 흔들릴 수 있었기에 그는 계속 혼잣말을 하며 자신을 붙잡았고 동시에 캠프 장비를 이용해 자신의 위치와 방향을 확인하며 눈 덮인 계곡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렇게 날이 지나고 2달이 흘렀다. 끝없는 설원을 계속 걸어온 카리머는 마침내 작은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 그는 마치 보물을 찾은 것처럼 매우 기뻐하며 달려가 나무를 꼭 껴안았다. 그 나무는 그가 긴 설원을 드디어 건넜다는 확실한 신호였다. 조금 더 앞으로 가자 그의 예상대로 숲이 시작되고 있었고 끝없이 이어지던 눈 덮인 지역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카리머는 안도와 기쁨 속에서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클레멘은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고 몇 달 만에 편히 잠들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다른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교도소장은 여전히 클레멘을 찾고 있었고 수색대에게 반경 500km 안을 수색하라고 명령했다. 클레멘이 숲을 지나가던 중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거대한 나무들이 쓰러지며 숲은 위험해졌다. 그는 조심히 앞으로 나아갔지만 갑자기 큰 나무 한 그루가 그의 쪽으로 쓰러졌다. 나무가 그대로 쓰러졌지만 다행히 클레멘은 목숨을 건졌다. 그날 저녁 금을 찾던 2 남자가 그를 발견했고 제때 구조해 주었다. 이후 3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고 며칠 동안의 여정 끝에 마침내 눈 덮인 황무지를 벗어났다. 가는 길에 강을 만나자 그들은 나무로 작은 배를 만들어 강을 건너기로 했다. 하지만 강을 건너던 중 물살이 거세졌고 배는 통제를 잃기 시작했다. 그때 한 남자가 균형을 잃고 물에 빠졌다. 그는 수영을 할 줄 몰라 그대로 익사할 위기에 처했다. 이를 본 클레멘은 즉시 강으로 뛰어들어 가까스로 그를 강가까지 데려와 목숨을 구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2 사람이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혼자 떠나버렸다. 그는 매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2 사람이 죽었다고 믿은 채 동료의 금까지 모두 차지했다. 얼마 후 클레멘과 구조된 남자가 텐트로 돌아오자 그는 배신한 친구에게 크게 분노했고 결국 총을 꺼내 그를 향해 발사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죽었다. 그 이후 클레멘과 그 남자는 짐을 챙겨 다시 여행을 계속했다. 2 사람은 몇 달 동안 계속 걸으며 인간이 사는 마을을 찾으려 했지만 끝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고 모든 숲은 하얀 눈으로 덮였다. 남자가 가지고 있던 짐은 너무 무거워 눈길을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는 클레멘에게 잠시 짐을 나눠달라고 말했지만 그 순간 그는 의심에 빠졌다. 클레멘도 내 금을 훔치려는 게 아닐까. 결국 그는 클레멘을 밀쳐 쓰러뜨렸고 클레멘은 의식을 잃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클레멘의 눈앞에는 늑대 무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늑대 한 마리가 그의 다리를 물었다. 나무도 약해서 결국 중간에서 부러지며 클레멘은 아래로 떨어졌다. 그때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 클레멘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누군가가 늑대들을 쫓아낸 것을 보게 되었다. 그 공격 속에서 그의 목숨은 이미 끝난 줄 알았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있었다. 그 늑대들은 모두 죽었거나 도망쳤고 사실 그를 구한 것은 지역 사냥꾼들이었다. 그들은 클레멘을 데려가 치료했고 오랜 시간 동안 회복을 도왔다. 수년 후 클레멘은 마침내 인간이 사는 마을에 도착했고 사람들을 보며 큰 기쁨을 느꼈다. 그는 며칠 동안 그 마을에 머물며 따뜻한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한 편지가 도착했다. 한 독일 군인이 우리 감옥에서 탈출했다.
그를 숨겨주면 반역자로 간주된다는 그는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까지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 떠나기 전 작업하던 사람들은 그에게 음식과 물자를 챙겨주었고 사냥가의 한 마리도 함께 주었다. 이제 클레멘은 혼자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여러 날 동안 계속 걸었다. 길에서 그들은 한 목재 공장을 발견했다. 개는 먹이를 찾다가 공장 안으로 들어갔고 결국 주인을 따라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클레멘은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 따뜻한 음식을 주었다. 그리고 그를 독일로 가는 기차에 태워주었다. 클레멘은 이제 곧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지만 공장 주인이 이미 그의 소식을 워든에게 전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워든은 군인들과 함께 기차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역에 도착하기 전 클레멘은 멀리서 러시아 군인들을 발견했다. 그는 기회를 보고 기차에서 뛰어내려 도망쳤지만 불행히도 러시아 군인들에게 들키고 말았다. 그는 다리를 건넜지만 갑자기 워든이 어디선가 나타났다. 이를 본 클레멘은 크게 당황했다. 수년간의 노력이 모두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워든이 그를 체포하기 전에 클레멘의 개가 워든을 공격해 물어버렸다. 그 틈에 클레멘은 다시 도망칠 기회를 얻었고 있는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때 총성이 들렸다. 클레멘은 마음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달렸다. 그는 다리 위로 올라가 아래를 지나가던 기차 위로 뛰어내렸고 그렇게 다시 한번 워든의 손에서 벗어났다. 세월이 흘러도 그의 도주는 계속되었고 클레멘은 점점 먼 지역으로 이동했다. 어느새 1952년이 되었고 그는 탈출한 지 7년이 지난 상태였다. 그는 중앙아시아의 한 마을 축제에서 떠돌고 있었다. 그곳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보았지만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먹고 싶어도 살 수 없었다. 그는 다리를 건넜지만 갑자기 워든이 어디선가 나타났다. 이를 본 클레멘은 크게 당황했다. 수년간의 노력이 모두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워든이 그를 체포하기 전에 클레멘의 개가 워든을 공격해 물어버렸다. 그 틈에 클레멘은 다시 도망칠 기회를 얻었고 있는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때 총성이 들렸다. 클레멘은 마음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달렸다. 그는 다리 위로 올라가 아래를 지나가던 기차 위로 뛰어내렸고 그렇게 다시 한번 워든의 손에서 벗어났다. 세월이 흘러도 그의 도주는 계속되었고 클레멘은 점점 먼 지역으로 이동했다. 어느새 1952년이 되었고 그는 탈출한 지 7년이 지난 상태였다. 그는 중앙아시아의 한 마을 축제에서 떠돌고 있었다. 그곳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보았지만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먹고 싶어도 살 수 없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은 점점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흘러갔다. 클레멘은 그곳에서 병사에게 들킬까봐 불안했지만 다행히 신분증도 문제없이 통과되어 국경을 넘을 수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유를 얻는 순간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다리에 도착했다. 이 다리를 건너면 그는 독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눈을 뜬 순간 그는 다시 워든을 마주하게 되었다. 뒤를 돌아보니 아직도 러시아 땅이었다. 다시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순간 클레멘은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꼈다. 하지만 놀랍게도 워든은 그를 붙잡지 않고 길을 비켜주었다. 그리고 클레멘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허락했다. 워든은 그의 강한 생존 의지와 용기에 감명받아 말했다. 이 싸움은 단지 두 군인 사이의 싸움이었다. 나와 너의 싸움. 그리고 너는 이겼다. 이제 가서 너의 삶을 살아라. 마침내 클레멘은 국경을 넘어 독일에 도착했다. 그는 집 근처에 도착해 아내와 딸을 보았다. 잠시 후 두 사람은 교회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고 클레멘은 조용히 그들을 따라갔다. 딸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녀는 아버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달려가 그를 꼭 끌어안았다. 오랜 세월 살아 돌아온 클레멘을 본 아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에 휩싸였다. 결국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고 그 순간 모든 이야기는 끝이 났다.